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라는 악마. 20여 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농락해온 그 여자에게 드디어 복수의 칼날이 겨눠졌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씨앗을 심었고 박영란은 자신의 고통을 웹툰으로 세상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진. 그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일어섰죠. 바로 생방송이었습니다. 고성이의 친아들이자 박진석의 양아들인 한우진. 사람들은 그가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우진은 강경화 말기로 한국에서 요양과 병원을 오가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죠. 고성이가 퍼뜨린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의 병을 숨기고 후계자의 위치로 올려놓으려는 고성이의 계략이었죠. 첫 번째 움직임은 박성재였어요. 박성재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수빈과 함께 도망칠까? 슈올즈의 모든 재정을 끊고 멀리 떠나버릴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매번 수빈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박성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최대한 본인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었죠. 박성재는 이미 슈올즈 그룹의 부사장이었어요.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탄탄했습니다.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고 거래처의 신뢰도 두터웠죠. 무엇보다 박진석 회장이 박성재를 완전한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최근 박성재를 사장으로 승격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장 승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교묘하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사회 날짜가 갑자기 미뤄지거나 박진석 회장이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박성재는 확신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너무 빨리 권력을 잡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수빈과의 관계도 마음에 걸렸죠. 만약 박성재가 사장이 되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고성이의 계략을 박진석 회장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어느 날 저녁 박성재는 박진석과 단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 프라이빗한 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아버지, 제가 최근에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거? 뭔데? 사장 승진 이야기 말인데요. 분명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꾸만 일정이 미뤄지더라고요. 이사회 날짜가 정해지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박성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성이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진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사회 일정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고성이가 뭔가 이유를 대며 미루자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내 생각엔 왜 그런 것 같니?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빨리 권한을 갖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박진석이 스스로 의심하고 관찰하고 진실을 찾아낼 차례였죠. 박진석은 그날 이후로 고성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심이 쌓여갔어요.
두 번째 움직임은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서 받은 시나리오를 보며 며칠 밤을 꼬박 세웠어요. 현대판 라푼젤이라는 제목의 그 시나리오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매일 작업실에서 웹툰만 그렸어요. 분노, 슬픔, 외로움, 그리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펜 끝을 타고 화면 위에 펼쳐졌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총 30화. 박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네이버 웹툰에 연재 신청을 했고 놀랍게도 승인이 났습니다. 연재가 시작됐어요. 첫 화는 1000명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죠. 하지만 화수가 올라갈수록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화쯤 됐을 때는 화당 평균 2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거 혹시 실화인가요? 주인공 너무 불쌍해요.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예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포털 사이트에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30화까지 모두 연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컷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죠. 박영란은 완결된 웹툰을 패드에 담아 박진석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진석에게 박영란가 다가갔어요. 아빠, 이거 봐주세요. 제가 그린 웹툰이에요. 박영란은 패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 보시고 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와 엄마의 사이가 어떤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아빠가 사랑하던 고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박진석은 웹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딸이 그린 그림을 보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주인공 소녀는 외출을 할 수 없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금지됐죠. 휴대폰은 어머니가 검사했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했습니다. 웹툰 속 어머니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고성이를 닮아 있었어요. 박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영나의 이야기였어요. 마지막까지 단숨에 읽어내린 박진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영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박진석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고성이를 사랑했고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딸의 고통을 외면했던 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움직임은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지은호가 도와줬죠. 밤중에 몰래 휠체어를 타고 병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말기였던 한우진은 최근 지은호로부터 간 이식을 받았지만 여전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원룸에 도착하자 지은호가 통장을 건넸어요. 우진아, 우리 행복해지자. 엄마한테 받은 10억이야. 은호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한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자유로워지자. 고성희로부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우진과 지은호는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생활이 힘들다는 핑계로 5살 때쯤 지은호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한우진만 데리고 왔죠. 그리고 평생 그 사실을 숨겼어요. 최근에야 한우진은 자신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강경화 말기로 고통받던 한우진을 위해 고성이는 지은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간 이식을 종용했죠. 지은호는 간 이식의 조건으로 고성희에게 10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우진에게 주면서 함께 복수하자고 말했어요. 한우진은 부산에 자리를 잡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고성희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녹음 파일들, 사진들, 모든 걸 꼼꼼하게 챙겼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우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0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슈올즈 그룹, 그리고 가온재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슈올즈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청자 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5명. 저는 슈올즈 그룹 회장 박진석의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희생양이었죠.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10명, 100명. 고성희 이사장. 여러분은 그녀를 자선사업가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가면입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시청자 수가 500명을 넘었어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강경화 말기로 한국에서 요양과 병원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은 제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숨겼어요. 슈올즈 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봐,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였죠. 한우진은 병원 기록지를 화면에 비췄습니다. 이게 제 진단서예요. 강경화 말기.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성희 이사장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5살 때쯤 보육원에 버려진 여동생이요. 저는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야 했어요. 고성희 이사장이 숨겼거든요. 시청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쌍둥이를 버렸다고? 친딸을 버렸다고? 고성희 이사장은 그 여동생, 지은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을 종용했죠. 평생 버려졌던 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를 살려야 한다며 간을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시청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은호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친엄마의 요구였고 오빠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간 이식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고성희 이사장은 단 한 번도 지은호를 돌보지 않았어요. 간만 빼앗고 다시 버린 겁니다.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릴 적 버렸던 딸의 간까지 빼앗아서 아들을 살린 여자. 그게 고성희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한우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병원 기록지, 고성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보육원 기록. 시청자 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3만, 5만, 7만. 그리고 마침내 10만 명에 육박했어요. 고성희 이사장은 가온재단의 기부금을 횡령했습니다. 한우진이 재단의 회계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매년 평균 50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복지사업에 쓰인 돈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고성희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의 딸 박영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우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영나 씨는 현재 23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어머니의 통제 속에서 살아왔어요. 외출 금지, 친구 사귀기 금지, 휴대폰 검사. 마치 감옥 같은 삶이었죠. 박영나 씨는 최근 네이버 웹툰에 그 이야기를 연재했습니다. 현대판 라푼젤이라는 제목으로요. 시청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고성이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손을 꽉 잡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태블릿으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고성이는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 노트북으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 미친놈이. 고성이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을 속였어. 박진석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성재, 우진이, 영나. 모두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박진석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더 이상 고성이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겠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일정 취소하고 이사회 긴급 소집해. 지금 당장.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는 이사장실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지?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 기자들, 방송국 PD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기사 내려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커진 사건이었죠. 고성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고성의 관련 기사로 도배됐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고성애, 해시태그 슈올즈, 해시태그 가온재단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박영나의 웹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우진의 유튜브 채널은 하루 만에 구독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 긴급 수배 가온재단 검찰 수사 착수 슈올즈 그룹 주가 폭락. 고성이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슈올즈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박탈하겠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을 즉시 사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에는 고성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횡령, 사기, 폭행, 감금. 수많은 혐의들이었죠. 구속영장 청구 준비하세요. 저녁이 됐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이사장실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박진석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여보, 오해야. 한우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고성이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한 발 물러섰어요. 거짓말? 증거가 다 있는데? 영란은?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성재는 30년을 나랑 살면서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박진석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박성재, 한우진, 박영나, 지은호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고성이에 대한 복수가요. 박진석도 각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아왔던 세월을 모두 되갚아줘야 해요. 과연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어떤 복수를 할 것일까요? 재산 분할? 법적 처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그리고 고성이는 이제 완전히 무너질까요? 아니면 어김없이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까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화려한 날들의 다음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